자,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처럼 인도받는 날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과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명도의 절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명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매경 부동산 사업단 경매 분야 자문위원 진상준 교수님 모시고 입찰 전에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에 대한 여러 변수에 대비하기라는 어려운 제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도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 부동산하고 부동산 경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인도와 명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 부동산은 중개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그 시간과 날짜의 거래에 의해서 집을 비워주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는 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을 비워주고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물론 채무자는 자신이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경매에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간 수많은 어떤 경매 물건들을 이제 명도 처리를 하다 보면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채무자건 임차인이건 거기에 살고 있는 경매 부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매는 60년 전서부터 합법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제 채무를 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피해자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스로 건물을 인도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부동산에서는 인도와 명도 절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부동산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명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처해진 사람들마다 성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처해진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명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입찰하는 초보자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닥쳐서 그 일을 치르다 보면 상당히 그 충격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경매라는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책임은 역시나 또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잘 인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그 법 집행에 의한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들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런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하기 전에 이런 명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어떤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 부동산 매매만 하다가 이제 경매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공부해볼까 이런 분들은 아예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 물건 취득 과정 중 마지막 단계가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 처리 과정이거든요. 일반 부동산과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 및 현장 답사와 같은 사전 준비 절차를 철저히 하고 나서 입찰에 참여하여 채무가 매수인이 된 후 법률에 따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고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 행사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말하는 명도는 채무자, 임차인, 실제 점유자 등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가 명도 절차이며 실무에서는 점유자들이 쉽게 인도하지 않아
경매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경매 부동산의 인도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경매 진행 절차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경매 물건은 매각 후 법적 소요 시간과 점유자에게 물건을 인도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므로 이러한 시간적 요소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속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경매부동산의 인도 절차가 명도소송에서 인도명령제도로 전환되어 이전보다는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처럼 인도받는 날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과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명도의 절차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명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꼭 알아야 되는 거. 네, 이 명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입찰 전에 점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 요소는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 또는 알코올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물건이며 이러한 물건을 입찰하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중에 하나가 입찰 전에 이러한 점유자 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매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면 다시는 경매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명도라고 하는 것의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런데 20년차 그 경매 베테랑 진상준 교수님 보실 때 이 명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제가 이제 예전에는 무료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회원들 사이에서 이제 제 닉네임 앞에 이제 명도대왕이라는 타이틀을 뭐 붙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경매부동산의 인도 절차는 법률에 따르는 규정과 절차를 수반함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절차들을 모두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유권 이전 후 명도를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원만한 건물의 인도에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만 하다가 그 협상이 결렬된다면 소유자는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와 동시에 법률에 따르는 절차와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법적 절차 없는 유리한 협상은 드물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 법적 절차라고 하면은 대략 어떨까요? 일단은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예전에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경매 물건은 명도 소송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소송 절차를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명도 소송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명도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럼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그 소송법원에서 저 명도 때문에 상당히 법률적 공방을 주고받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민사집행법으로 2002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경매법원에서 인도명령이라는 가장 간단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매수인들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절차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인도명령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인용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명령이 인용되면 이제 스스로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도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 경매 분야 그 유튜브 콘텐츠를 진행하는 이상 앞으로도 자주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말씀을 이게 들어봐도 워낙에 케이스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초보 경매 투자자들이 명도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자들한테
그 20년차 베테랑 그 선배로서 경매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수년간 경매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초보자들이 이제 경매를 한 개 낙찰 받으면 이제 초고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를 낙찰 받으면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세 개를 낙찰 받으면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매에서의 이제 자만심은 굉장히 화를 부를 수 있다. 이제 뒤에도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살짝 거론을 하고 있는데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특수권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유치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느끼면서 명도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초보자들이 너무 한 개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단편적인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 무수히 많은 상대방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강조드리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정말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철저하게 대비, 그다음에 자만심을 갖지 않고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진상준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서의 명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명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물론 어려운 내용이지만 진상준 교수님께서 초보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꾸준히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